운명처럼 찾아온 귀한 선물. 이거 아빠 옷이야. 주세요. 주세요. 아빠 은매한테 갈 때 입어야 돼. 애기니까 계단으로 와야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작고 귀여운 녀석과의 소중한 만남. 지금이 다 했어? 다 했어? 하지만 영원할 거라 믿었던 이들 가족의 행복 앞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녀석을 지켜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농번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곳에 보리야, 멀리 가지 마라. 잘 있지? 보리야, 어디 가지 마라. 가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녀석이 있답니다. 보리야, 멀리 가면 안 돼. 거기 있어. 외양간의 소들조차 눈을 떼지 못한다는 이댁의 애물단지. 보리야, 멀리 가면 안 돼. 거기 잘 있지? 대체 보리가 누구길래 보리만 찾으시는 건지. 아이고, 연석인가 보네요. 가족들의 부름에도 그러거나 말거나 깨발랄한 걸음으로 마당을 휘젓고 다니는 오늘의 주인공. 카메라에 눈도장 콱 찍고는 우사에 있는 소들에게 안부 인사부터 건네는데요. 그리고는 아이고, 볼 일이라도 급하게 있는 건지 서둘러 밖으로 향하는 녀석. 딱 보니 아저씨 바라기 같은데 윤석 소개 좀 해주세요. 이름이 보리라는 친구인데요. 3개월 전에 저희 집에 눌러 앉은 유기견입니다. 아, 유기견이요? 예? 아니, 이 집개가 아니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깜빡 속을 뻔했네. 아니, 마당을 제 집 안방 마냥 휘젓고 다니는 모습으로 보나. 농사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할머니와 아저씨의 꽁무니를 주구장창 쫓아다니며 사사건건 간섭에 회방에 낯선 제작진에게 귀여운 텃세까지 부리는 포미. 누가 봐도 이 집개잖아요. 아니, 근데 어쩌다 얘는 이 집에 눌러 앉게 된 거죠? 대박이라고 저희 큰 개가 있는데요. 동네 개들한테 밥그릇을 다 양보를 해요. 자기 사료를 다 뭐 주다시피 하는데 보리 저 녀석도 들어와서 먹고 있더라고요. 자기 집인 양 이제 눌러 앉게 된 거죠. 왜 자꾸 오빠 방에서 쿠자해? 응? 일로 와. 물 먹어? 보리도 물 먹어. 보리야, 물 먹어? 석 달 전 대박이 집에 찾아왔다는 강아지 보리. 처음엔 그저 잠시 놀러온 동네 강아지겠거니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갈 생각은커녕 특유의 넉살로 대박이 집을 꿰차더니 하하, 글쎄 그날 이후 대박이의 마음까지 꿰차며 절친이 됐답니다. 그렇게 은근슬쩍 이곳에 터를 잡은 보리는 이내 가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는 당당히 이 댁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그렇게 등 따스고 배부른 새 견생을 시작하게 된 보리. 아이고, 연석 아주 팔자가 늘어졌네. 마당에서 대자로 낮잠을 청하며 세상 편안한 시간을 보내던 그때 어이구, 보리가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격렬하게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이 몸조차 제대로 가지질 못하는데요? 어머, 세상에, 어떡해. 아이고, 발작해요! 발작해요! 그 모습에 일하다 말고 황급히 달려오는 아저씨. 아이고, 좀처럼 진정이 안 되는 보리를 온몸으로 끌어안고는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씁니다. 얘 괜찮아요? 아이고야. 진정해. 천천히 뛰지 말고.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드는 건가 힘겹게 걸음을 옮겨보지만 여전히 휘청휘청 몸을 가누는 게 쉽지 않아 보이네요. 됐어. 그렇지. 아이고, 보리가 완전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곁을 지키는 아저씨. 아저씨 손길에 조금씩 진정이 되는가 싶더니 이제 정신이 드는지 아이고, 친구 대박이를 찾아갑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잘 놀고 잘 자던 녀석이 대체 왜 그러는 거죠? 이렇게 발작을 좀 심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밤낮 가릴 거 없이 그냥 자주 하거든요.
보리의 발작 증세가 시작된 건 2달 전. 눈 좀 만져줘. 잘 있다가도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온몸을 격렬하게 떨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가족들은 늘 노심초사,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발작 증세 때문에 녀석의 목에 방울까지 달아놓고 매 순간 촉각을 곤두세운 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가족들은요. 격렬한 방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열일 제쳐두고 달려가 보리를 진정시키고 있답니다. 괜찮아. 아이고, 오빠 있었지? 괜찮아. 아이,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 움직이지 마.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꾸듯 한번 발작이 시작되면 고통스럽게 몸부림을 친다는 보리. 발작이 멈춘 뒤에도 휘청휘청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아저씨가 왜 보리의 목에 방울을 달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방울 달아놓으면은 저희가 확실하게 이제 발작할 때 알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몸을 털 때도 그 발작할 때랑 똑같이 소리가 크게 나는데 확실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괜찮아? 아이고 아유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녀석이 벼랑간 가족들의 눈을 피해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대체 성치도 않은 몸으로 어딜 가는 거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 보자. 아이고 윤석 여기 있었네. 눈에 띄지 않은 구석자리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녀석. 여전히 힘든 기색이 역력한데요. 왜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지 몸 자체를 안 보이려고 저러는 거예요. 얘들도 사실 자존심 있잖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말은 못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지가 이제 몸에 손도 대지 마라.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멀리 숨어 사는 거예요. 제 몸 상태를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은 건지 가자. 그래. 발작이 시작될 때마다 번번이 몸을 숨긴다는 보리. 일로 와. 이리 와. 아, 도움을 주려는 할머니 손길도 마다한 채 또다시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처음엔 이런 보리가 내심 서운하기도 했지만 가족들에게 늘 밝은 모습만 보여왔던 녀석이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 더 안타깝기만 하다는데요. 우리 보리가 아프니까 자기가 또 우리한테 조금 뭐 미안한 그런 게 있는가 조금 처음보다는 정을 멀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처음 전에 요만했어요. 딱 조금만 신발에 이으면은 옥 넣고 이리 헐전 안에서 키울 그런 정도더라고. 너무 예뻐서. 그리고 또 예쁜 짓도 많이 하고. 뭐 소한테 와서 뽀뽀를 하고 가고 뭐 사니까는 뭐 귀엽잖아요. 아동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가족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귀여운 막내 손녀딸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보리. 대박아, 쟤 왜 저래? 보리 왜 저래? 신났어? 넘치는 애교에 살가운 성격까지. 보리가 온 뒤 이댁엔 전과 달리 웃는 일이 많아졌고 무료하기만 했던 시골 생활엔 생기까지 돌고 있답니다. 그야말로 가족들에겐 비타민과 같은 소중한 선물이 되어준 보리. 가족들은 그저 보리와 함께하는 이 평범하고도 소박한 일상을 오래오래 지켜내고픈 마음뿐이라는데요. 방울 소리가 잠잠해진 그날 오후. 우리야 밥 먹자. 아이고 보리 연석 이제 좀 기력을 차린 걸까요? 아저씨가 챙겨준 사료를 기다렸다는 듯 먹기 시작하는데요. 아유 입맛까지 사라졌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쵸? 발작하고 나면 거의 몸무게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 먹어주니까 그나마 조금 안심은 돼요. 그나저나 멀쩡하던 녀석이 발작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피 검사하고 전부 다 해봤는데 다 정상 소견이고 뇌 쪽에 MRI를 찍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병원 알아보니까 한 달 이상 대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창원, 부산 그쪽에 MRI를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이제 저희가 가야 되는데 아이가 뭐 20분 이상을 차를 타지를 못하니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를 찍어봐야 하지만 참얼미가 원체 심한 보리를 데리고 먼 병원까지 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녀석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아저씨는 보리가 발작을 시작한 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발작 횟수와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하죠. 하루에 몇 번 하는지 나중에 병원 가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생이 처음에 이제 적어 놓다가 동생이 이제 서울 올라가고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이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보리가 나아질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보고 싶다는 아저씨. 하지만 괜찮아. 그래, 괜찮아. 미안해. 아이고 힘들었어. 아니야. 누워 있어야 돼. 또 움직이지 마. 어디 부딪히잖아. 움직이지 마. 알았어. 조금만. 점점 더 발작 횟수가 잦아지고 점점 더 힘들어하는 녀석을 볼 때면 짠하고 가슴이 아프답니다. 미안하지 마.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가는 보리를 지켜보는 일이라는데요. 아저씨가 이토록 보리를 걱정하는 건 그냥 생명이니까 소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어도 저희가 계속 데리고 있을 거고요. 저희는 보리의 마지막 보호자가 되고 싶어요. 지가 뭐 오래까지 뭐 안 나가고 우리 집에서 산다고 뭐 죽을 때까지 뭐 조정 쳐주면서 키워야지 뭐. 지가 오래 살기가 내가 오래 살기가 모르니까 어? 사는 데까지 내가 뜯고 살아야지 뭐. 밥 잘 미고 잘 닦고 뭐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진짜 감사합니다. 보리가 가족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었듯 가족들 역시 보리의 아픔을 나누며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데요. 새벽에도 계속되는 보리의 발작에 눈 한 번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보리의 곁을 지키는 날들이 부지기수지만 아저씨의 따뜻한 손길이, 가족들의 진심 어린 걱정이 보리의 아프고 힘든 시간을 위로해 줄 수만 있다면 다 괜찮다고 말하는 가족들. 이렇게나 서로를 위하는데 보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무엇보다 보리의 정밀 검사가 필요한 만큼 멀미가 심한 보리가 안전하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제작진이 직접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인근 동물병원과 연계해 보리에게 진정제를 투여한 뒤 MRI가 가능한 서울병원으로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이 결정됐습니다. 보리야. 보리야 잘 갔다 오이라. 잘 가 치료 잘 받고 오이라. 네가 얼마나 아파서 고생했. 잘 나서갖고 오이라 오빠하고. 이유를 알지 못해 더 답답했던 날들. 이제라도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는 안도와 미안함에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부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랄 뿐인데요. 보리야, 건강해져서 오이라. 보리야, 오이라 잘 나서고. 보리야, 건강해져서 오이라. 아빠하고 놀고로. 다시 예전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되찾은 보리가 가족의 품으로 따뜻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길, 가족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간절한 마음을 안고 마침내 병원으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동거리만 무려 5시간. 혹시 보리가 힘들어할까 아저씨는 한순간도 보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보리가 또 발작 증세를 보이네요. 아니 분명 진정제까지 먹였는데 어떡하죠? 괜찮을까요? 부디 조금만 더 힘을 내줘야 될 텐데 말이죠. 걱정 속에 쉬지 않고 달려 병원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옆에 이분은 누구세요? 동생인데요. 네, 걱정돼가지고 보리가. 우리 사이 안 할 거야. 보리가 치료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 경기도에 사는 동생분이 한달음에 달려왔답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든든한 응원 속에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병원 진료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그간의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원장님. 저도 이제 제가 키우는 아이를 호스피스도 해보고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올해도 좀 도와주고 싶어요. 마음이 보호자분 마음이 너무 간절한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그쵸. 그나저나 보린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경련 양상이 갈수록 잦아지거나 아니면 경련의 강도가 세지거나 경련 시간이 길어지면은 실제로 그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험이 될 수는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서 조금이라도 좀 개선을 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네. 보리의 발작, 그 원인을 찾는 게 급선무인 만큼 가장 중요한 MRI 촬영을 비롯한 전반적인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만약 뇌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치료가 꽤 어렵고 복잡해진다는데요. 부디 괜찮아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게 모든 검사가 끝나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나 봐요. 어떤가요, 선생님? 일단은 MRI에서 뇌 구조라든지 뭔가 뇌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봤는데 특별한 이상이 보이진 않아요. 정상적인 뇌 구조를 다 갖고 있고 증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뇌 구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특발성 간질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보리는 좀 강한 특발성 간질 중에서는 좀 심하게 온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리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경련이 반복되는 특발성 뇌전증이 의심된답니다. 흔히 간질로 불리는 이 질환은 개와 고양이에게서 종종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보린 발작 횟수도 많고 증상과 강도도 꽤 심한 편에 속한다는데요. 저 보호자가 없었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데려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진짜 밤새면서 저렇게 돌본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약물을 처방해서 아이를 간질 없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뇌에 직접적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수술 대신 약물을 통해 발작을 줄이는 치료가 결정됐습니다. 그냥 속이 후련해요.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시고 저희가 사후에 잘 관리만 하면 수명까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기분 너무 좋습니다. 다행히 내 쪽 이상이 아니고 결과가 좋게 나와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보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휴, 이게 다 가족들 덕분이죠. 보리는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전의 건강한 보리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괜찮아? 부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의사해하지 말고 예쁜 옷 입자. 공주님 잘해줘서 고마워. 보리야. 수시로 찾아오는 고통 어린 몸부림. 그 속에서도 보리가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인연을 내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준, 곁을 지켜준 가족들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고비들도 잘 이겨내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평생 함께할 수 있길, 걱정 없이 웃는 날들만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